이번 시간에는요,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할 프로그램은 JDK 8 버전을 설치하도록 할 거고요. 자,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서는 자바 JDK부터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시는데요. JDK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8.0을 설치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 그 아파치 톰캣 서버를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현재 이 강좌를 촬영할 당시에는요, 아파치 톰캣이 최신 버전인 10 버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가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중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8.0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금방 다운로드가 되고 금방 설치가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에뮬레이터로 실행하는 데까지 설치하는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 설치하는 과정이 5번에서 6번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용량도 꽤 크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을 하고요. 첫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에뮬레이터를 테스트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DK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 텐데요. 자, 사이트는 oracle.com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의 주소는 oracle.com이고요. 자, oracle.com 사이트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 쿠키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요. 자, 잠시 지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 예를 골라주시고요. 자, 기본 설정 제출 눌러주시면은 쿠키에 관련된 설정은 끝납니다. 닫기 눌러주시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좀 내려보시면 여기에 자바 있습니다. 자바 클릭해 주시고 해주시면 여기 자바 JDK4 Developers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자바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신 버전이 10.0 버전인데요. 나중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할 아파치 톰캣 서버 같은 경우 10.0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버가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8점대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JDK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 클릭하셔서 약관 동의해 주시고요. 자, 저는 윈도우 10 버전 64비트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64비트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어서 강좌를 학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설치 파일이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시고요.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DK 설치 과정에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넥스트 쭉 설치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강좌 같은 거 학습해 보시면은 자바 설치하신 다음에 자바 홈이나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눌러서 쭉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서 클로즈 눌러주시면 JDK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veloper.android.com입니다. 자, developer.android.com 들어가 주시고요. 자, 들어가 주시면 안드로이드 공식 사이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내려주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클릭해 주시고요. 약관 동의해 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 윈도우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를 시작을 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은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은요, 이렇게 설치 파일이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게 여러분들이 설정할 거는 없으신데요. 이 중간중간에 인터넷으로 라이브러리 같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세팅하는 과정이 몇 번 나옵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서 자, 실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해 눌러주시고요. 자,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자, 또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또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냥 기본으로 쭉 설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첫 번째 설치 과정입니다. 이 첫 번째 설치 과정이 끝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이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을 하고 나서 약 한 800메가 정도 다운로드를 받고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또 다운로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의 다운로드 과정을 거치셔야만 됩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처음 실행을 할 때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게 좀 많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있는 거를 그냥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다운로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다소 좀 시간이 걸린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프로젝트 만들 때도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실행도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만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를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본을 설치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완료됐고요. 자, 넥스트 피니시 눌러주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설치했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설정된 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처음 설치한 거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되고 있고요. 자, 또 뭔가를 다운로드 받고 있죠.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초기 설정을 하는 창이 떴습니다. 자, 넥스 눌러주시고요. 그냥 기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넥스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테마인데요. 어두운 거, 밝은 거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개발하실 때는 어두운 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강좌니까요. 여러분들 글씨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본 이 흰색 계열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걸 또 다운로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 1.13기가 정도 되네요. 자, 피니시 누르셔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가 오래 걸린다기보다는요. 그 파일 안에 용량이 굉장히 작은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용량이 작은 파일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압축 푸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어로 개발하는 방식과 코틀린 언어로 개발하는 방식 두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 코틀린 언어 자체가 어떠한 그 자바 언어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코틀린 언어로 만든 그 코드는 자바 언어로도 변환이 되고 뭐 자바스크립트, 기타 여러 가지 언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코틀린 자체가 그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요. 전 세계 개발할 때 사용한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 분야를 자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개발 분야에서 코틀린을 사용해 주시면
코틀린 코드가 자바 파일로 변환이 돼서 자바 코드로 실행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개발 분야에서 코틀린을 쓰시면은 그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또 변환이 됩니다. 이처럼 그 전 세계 언어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여러 가지 개발 분야들을 코틀린 언어 하나만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언어인데요. 이게 조금 뭐랄까 찬반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언어는 코틀린 언어 하나만을 가지고 하지만 개발 분야마다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라든가 개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나의 언어로 그 문법만 통일되어 있지 개발 방식은 다르지 않느냐, 이게 통합된 언어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자바 언어도 굉장히 쉽고 굉장히 편한데요. 이 코틀린 언어가 자바 언어 문법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모른다고 한다면 코틀린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현재는 이제 코틀린 언어로 개발해도 되고 자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 가지고 개발하느냐, 성능이 어떤 게 좋아지느냐, 이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개발자가 작성하는 언어가 자바 언어냐, 코틀린 언어냐, 이 차일 뿐이고요. 최종적으로 그 실행 파일, 그 설치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는 자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설치 파일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바 코드로 만들어져서 자바 코드가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코틀린 언어가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고 코틀린 언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계속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자바 개발자들이 자바 언어를 가지고도 다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코틀린 언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틀린 언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코틀린 언어를 고집할 수밖에 없게끔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하지만 좀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자바 언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상 코틀린 언어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스프링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스프링을 가지고 웹을 개발하는 개발 분야에서도 코틀린 언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스프링 최신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점차 자바 언어나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개발하는 다양한 개발 분야에서 코틀린 언어를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틀린 언어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자바 언어 가지고 다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자바 언어를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걸 한번 학습을 하신 다음에 코틀린을 가지고 학습하는 걸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바 코드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코틀린 문법은 금방 익히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지금 쭉 설치 중에 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압축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안드로이드 9.0 이후부터는요, 그 안드로이드에서 그 단말기 제조회사들이 항상 최신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여기 명령 처리 이거 떴죠? 요거 인텔 CPU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만 뜨는 건데요. 이거 뜨면 이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자, PC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 환경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C 드라이브에다가 작업 폴더 하나를 만들게요. 새 폴더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폴더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만드는 예제들은 이 안드로이드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마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컴퍼니 도메인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실 때 어플리케이션의 이름과 회사 도메인을 결정해 주시면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패키지 네임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패키지 네임은 그 안드로이드 구글 마켓에서요, 어플들을 구분하는 수단이 되고요. 단말기 내부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는 수단이 요게 됩니다.
이 패키지 네임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중복된 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전에 있던 이름으로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신규 등록을 하시게 되시면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이름으로 지어주셔야 되시는데요. 회사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이죠. 그래서 회사 도메인 점 어플리케이션 이름 이렇게 해서 패키지 네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프로젝트 로케이션인데요. 오른쪽 점점점 누르셔서 C 드라이브에 안드로이드 워크스페이스 골라주시고 OK 누르겠습니다. 자, 처음에 폴더를 변경해 주시면은 여기에 그냥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만 뒤에다가 폴더 이름 추가해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자, My Application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최소 버전입니다. 자, 여기 Help Me Choose 클릭해 주시면은요. 각 버전별로 현재 점유율을 즉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4.0으로 맞춰 주시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2%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 4.1로 맞춰 주시면 96%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4.0으로 치면 100%고요. 16으로 맞추시면 99.2, 4.2로 맞추시면 96%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버전별 특징들이 쭉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7.1까지만 나와져 있고 8.0 이후가 없죠. 그쵸? 원래 8.0 이후도 버전이 이제 굉장히 높은 점유율,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옛날 버전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4.0.3 버전 이상을 지원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4.0.3 버전 맞춰주시면 되시겠고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100%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안드로이드 4.0.3 버전부터 최신 버전 OS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그 상위 버전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쓰겠다고 한다면 코드 내에서 버전별로 분기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7.0에서 추가된 클래스를 쓰겠다라고 하신다면은 if문으로 현재 디바이스의 안드로이드 OS가 7.0 이상이냐라는 if문을 달아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은 오류 없이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Next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는 액티비티라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액티비티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mpty 액티비티 골라주시고 next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next 눌러주시고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finish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뭔가 또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또 벌어지고 있죠.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시겠고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도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개발 툴 업데이트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나 이 개발 도구 업데이트가 있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을 하셔서 해보시면은 우측 하단 부분에 업데이트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가 뜨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업데이트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버그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그를 수정하는 패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나 개발 툴 업데이트가 뜬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업데이트하면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업데이트 전에 있던 문제가 수정이 됩니다. 근데 간혹 없던 문제가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운로드 받아서 또 설치를 하는 중에 있고요.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쭉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액세스용 눌러주시고요.
지금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완료가 됐고요. 자, Show Tips on Startup 이거 체크해 주시고 클로즈 누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뭔가 또 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Install Build Tools 27.0.3 and Sync 프로젝트 뜨는 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셔서 추가적으로 또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Accept 눌러주시고, 자, Next 눌러주시고요. 지금 또 다운로드 받아서 쭉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가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압축을 푸는 과정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뭔가 또 다운로드 받아서 또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만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바로 개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쭉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요. 자, 이게 완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압축을 풀고 있고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파일 인덱싱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완료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이 우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 진행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작업을 이어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자,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좀 키우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자, 세팅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에디터에 자, 폰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에디터 펼쳐 주시고 폰트입니다. 자, 지금 12로 되어 있는데요. 자, 16으로 세팅하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16으로 바꿨고요. OK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ain activity.xml과 main activity.java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main activity.java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화면 디자인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뭔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현재 개발 도구의 버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띄우셨는데 여기에 어떤 모양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프로젝트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은요, 여기를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구글에다가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히스토리 검색해 볼게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히스토리로 검색해 주시면 여기에 Recent Support Library Revisions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도록 할 텐데요. 이 안드로이드에는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안드로이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OS의 단편화입니다. 즉 최신 버전이 나오긴 했지만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제조하는 제조사가 최신 OS를 전부 다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버전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화면 모양도 이뻐지고 클래스도 좀 더 개선이 되고 했는데 이게 하위 버전의 OS에는 추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었는데요.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그 안드로이드 화면 구성이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OS 내부에다도 내장시켜 놓고 또 어플리케이션 내부에도 추가적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OS 버전에서는 OS에 있는 걸 가져다 사용을 하고 지원하지 않는 하위 버전 OS에서는 안드로이드 어플 내부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화면 모양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OS 버전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들어가는 하위 버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라이브러리를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실제로 이제 어플을 서비스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미리 보기 화면을 볼 때만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이거에 대한 거는 수정하지 않고 화면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만드신 다음에 혹은 화면을 뭔가를 세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미리 보기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 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버전이 여기 보시면 목차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8.0.0 베타 1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 그레이드 스크립트 펼쳐주시고 여기 이 빌드.점 그레이드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28.0.0 RC1이라고 되어 있는 01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베타 1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이 베타 버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버전으로 맞춰주시면 되시는데요. 우리는 지금 안드로이드 8.0을 타겟으로 해서 9.0을 타겟으로 해서 컨텐츠를 개발할 거기 때문에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쭉 이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리비전 27.1.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8.0.0 알파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27.1.1 버전은 안드로이드 8.0 버전을 타겟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요. 9.0 타겟으로 사용할 때는 요거 28 들어가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아직 베타 1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8.0 거니까 넘어가고요. 요 밑에 단계 거 알파 1을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1 해주시고 상단 부분엔 싱크 나우 누를게요. 현재 그 RC01 버전의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버전을 알파 1 버전으로 바꿔주시면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액티비티 언더 main.xml을 딱 띄우셨는데 화면 모양이 제대로 나온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개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서 28 버전의 그 라이브러리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미리 보기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미리 보기 할 때 하셔서 해주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거 다 개발하신 다음에요. 나중에 이걸 RC01 버전으로 다시 바꾸셔도 됩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에뮬레이터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부분에 보시면 요거 있고요. 요거 클릭하셔서 띄워주시고 자, Create Virtual Device 클릭해 주세요. 자, 해주시면은 이제 단말기에 대한 그 프로파일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기본으로 되어져 있는 넥서스 5X 요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그 하드웨어는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OS를 버전을 몇을 쓸 것인가 라는 건데요. 자, 추천은 이렇게 나와져 있고 X86 이미지, 아더 이미지 OS 버전별로 쭉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리커멘드에 있는 제일 위에 거 28 버전이면은 안드로이드 9.0, 안드로이드 파이 버전입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클릭해 주셔서 자, 그 안드로이드 9.0 버전의 시스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약관 동의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 주시고요. 자, 해주시면은 이제 시뮬레이터, 즉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위한 시스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상 OS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버추얼박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다가 만드는 가상 OS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이 가상 OS를 안드로이드 가상 OS를 컴퓨터에서 띄워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단말기에서 테스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말기 세팅을 추천드리고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굉장히 상당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위치를 에뮬레이션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카메라도 에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클릭해 주시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누르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닫고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버튼 누르셔서 자, 지금 이렇게 떴고요. 자, 이거 클릭해 주시고 OK 누르겠습니다. OK 눌러주시면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서요.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서 자, 지금 부팅이 되고 있고요. 이 부팅이 완료가 되면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쭉 에뮬레이터 실행 중에 있고요. 자, 이제 설치 여기 보시면 인스톨 APKs라고 되어져 있죠. 설치 중에 있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어플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에뮬레이터가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에뮬레이터에서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는 컴퓨터가 좀 구형 컴퓨터다라고 한다면은 단말기에서 테스트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에뮬레이터 테스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설치한 프로그램 좀 정리해 보면은요. JDK 8.0 설치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최신 버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